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구호 협상 실패 시 아직 사용하지 않은 3천억 달러를 전용해 독자적인 구호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차 코로나 현금 지원인 1,200달러를 아직 안 받아간 미국민들이 900만 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오와주와 사우스다코타주가 최근 새로운 핫스팟 지역으로 떠오르며 감염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기록됐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 환자가 5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구호 협상 실패 시 아직 사용하지 않은 3천억 달러를 전용해 미국민 직접 지원, 실업수당 강화 등 독자적인 구호 조치를 위한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아직 민주당 지도부와의 협상 타결을 기대하고 있으나 최악의 경우 의회 승인 후에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3천억 달러를 각종 코로나 구호 조치에 이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의 협상 타결 실패에 대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건의 행정명령에 이은 광범위한 코로나 구호 행정조치를 마련하고 있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의회 승인을 이미 받았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3천억 달러를 각종 코로나 구호 조치에 투입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이미 의회 승인을 받아 배정받은 3천억 달러가 아직 그대로 있는데 나는 이를 코로나 구호 조치에 쓸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an account has not been spent, but we're willing to spend it. No, we're willing to spend it. I'd like to get approval from Congress. There's a theory that I don't have to do that, but I'd rather be upfront, and I'd like to get approval from Congress. Let it go directly to the people. It would be a great stimulus.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천억 달러는 지난번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담은 케어스 액트에 따라 경제 안정화 기금으로 배정받은 것인데 아직 한 푼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3천억 달러를 비롯해 의회로부터 승인받았지만 쓰지 않은 예산들을 모두 모아 별도의 의회 승인 없이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코로나 구호 조치에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인 행정명령으로 미사용 기금을 쓸 경우 첫째, 연방 실업수당 주당 300달러씩을 현재 5, 6주 동안만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를 연말까지 지급하는 데 전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1차 PPP 프로그램 예산에서 남은 1,460억 달러를 2차 프로그램에 추가 배정해 중소업체들이 1차에 이어 두 번째로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셋째,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미국민들에게 1인당 1,200달러씩 지급하는 2차 직접 지원도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전한 학교 개학 지원에 1,050억 달러, 코로나 백신과 테스트 등 지원에 470억 달러, 우정공사 지원에 100억 달러 등이 각각의 행정명령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항공업계 등 대기업에게 융자해주는 기금은 별도의 안쓴 일반경제 융자 프로그램에서 지원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은 아직 앞으로 2주 안에 민주당 지도부와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면서도 9월 내 타결에 실패할 경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구호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로 2차 구호금을 고대하고 있는 가운데 1차 구호금을 아직도 안 받아간 미국민들이 900만 명이나 있는 것으로 IRS가 밝혔는데요. IRS는 24일부터 900만 명에게 우편 통지하고 10월 15일까지 등록받아 연말까지 1인당 1,200달러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류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구호금으로 미국민 1억 6천만 명은 1인당 1,200달러씩 받았으나 아직도 900만 명이나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안 찾아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은 미국민 900만 명은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당국의 기록이 없어 코로나 구호금을 안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노년층과 저소득층 가운데 연소득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계층이어서
세금 보고 기록이 없고 어떻게 청구하는지를 몰라 1차 코로나 보호금을 받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IRS는 설명했습니다. IRS는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900만 명에게 우편 통지를 보내 당국에 등록하고 1차 구호금 1인당 $1,200를 받아가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IRS로부터 통보를 받는 유자격자들은 10월 15일까지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비세금 보고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논파일럿 툴을 이용해 등록하면서 개인 은행 계좌 정보도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 구호금을 받을 자격이 확인되면 연말 안에 IRS로부터 1인당 $1,200씩을 계좌 입금받거나 우편으로 체크를 받게 됩니다. 10월 15일까지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내년 1월 말에나 가능해지는 2020 연방 세금 보고 시에 구호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IRS는 케어스 액트에 따라 1억 6천만 명이 1인당 $1,200, 부부 $2,400, 17세 미만 부양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정은 $3,400씩 코로나 구호금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보고할 필요가 없었던 미국민들 가운데 700만 명이 등록해 1차 구호금을 받은 반면 900만 명은 아직도 잘 알지 못해 등록을 하지 않아 구호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 7천만 명의 미국민들은 현재 1인당 $1,200씩의 두 번째 구호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두 번째 직접지원금을 포함하기로 합의해놓고도 지역 정부 지원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바람에 아직 최종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앞으로 2주 안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이 최종 확정되고 9월 30일이나 10월 7일경에 두 번째 구호금을 입금받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632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는 19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이오와주와 사우스다코타주가 최근 몇 주 새 새로운 핫스팟 지역으로 떠오르며 가장 감염률이 높은 지역으로 기록됐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자 수는 캘리포니아가 74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조지아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뉴욕이 3만 3천여 명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은 최근 7주 연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최근 몇 주 사이 아이오와와 사우스다코타주가 감염률이 가장 높은 새로운 핫스팟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 감염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떠오른 아이오와는 지난주 한 주간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15%의 높은 양성 판정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인근주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주의 양성률도 각 19%, 18%를 기록했습니다. 아이오와 내 대학이 개강한 이후 지난주부터 젊은 층의 코로나 양성 판정자가 급증하면서 핫스팟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스터지스 모터사이클 랠리의 연례 행사 이후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별로 캘리포니아가 74만 5천여 명, 텍사스 66만 2천여 명, 플로리다 65만 명, 뉴욕 44만 명에 이어 조지아, 일리노이 등 순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현재 632만 명, 사망자 수는 19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여전히 뉴욕으로 3만 3천여 명으로 높고 뉴저지 1만 5천여 명,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미 전체 신규 감염자 수는 9.2%, 사망자 수는 17.3%, 입원 환자 수는 9.1%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주들의 신규 감염 확진자 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12만 9,289명, 2,69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9월 7일 기준으로 감염 확진 판정자 수는 80여 명으로 지난달 말경 1,000여 명에 비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버지니아 누적 확진자 수는 페어팩스 카운티가 가장 높은 19,177명,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11,364명, 라우던 카운티는 6,27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인근 메릴랜드에서 인구 밀집 지역인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와 몽고메리 카운티가 가장 높은 누적 확진자 수를 나타내며 각각 27,136명, 2838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는 지난 4일부터 3단계 재개로 전환했으나 몽고메리, 프린스 조지스, 앤 아룬델 등 3개 카운티는 추가 개방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WKTV 뉴스 이현경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이 환자가 5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감염자 10명 중 1명이 어린이 감염자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어린이 감염자들의 확산세가 커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더욱이 독감이 유행하는 가을철에 코로나19와 동시 유행을 경계하며 독감 백신 접종과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18세 미만의 어린이 환자가 미 전체 코로나 환자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식적인 발표 외에 신규 어린이 확진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꾸준한 증가세에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 소아과학회와 어린이 병원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로 진단받은 어린이가 51만 3,4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 전체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10명 중 1명꼴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소아과 학회 보고서로는 미국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신규 어린이 환자가 7만 630명 발생했으며 2주 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인디애나, 미주리, 켄터키주 등에서 아동 코로나19 사례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미 소아과 학회 회장 셀리 박사는 어린이 코로나 감염률이 왜 우리가 바이러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일깨워준다며 어린이들 사이에서의 바이러스 확산은 우리 공동체 전체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반영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소아과학회 전염병위원회 부의장 숀 올리리 박사는 독감이 유행하는 가을철을 앞두고 있다며 도움이 될 공중보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리리 박사는 마스크 착용, 대규모 모임 피하기,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등을 강조하며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 생활 방역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두 질환의 증상이 비슷해 의사나 환자 모두 혼란스럽고 병원도 몰려드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가을철을 특별히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사협회 저널 네트워크는 이날 발행한 연구 논문에서 독감과 코로나19가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입원한 어린이 환자에게서 발열과 통증,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두 질환으로 인한 어린이 환자의 입원 비율이나 중환자실 입실 비율, 인공호흡기 수요 등은 비슷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와 교사를 위한 가장 안전한 선택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전염 위험이 높지 않는 한 학교를 재개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일부 학교는 대면 수업을 재개했고 다른 학교들은 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1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번 주 화요일에 개학을 했으며 미국의 대부분의 학교가 원격으로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영국의 대형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후보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이 중단됐습니다. 임상시험 참가자 1명에게서 원인 모를 질환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총 9개의 코로나 백신 후보 중 잠정 중단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처음입니다. 류근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를 진행 중인 백신 후보 9개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돼 임상시험이 중단됐습니다. 영국 대형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으로 개발하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후보가 3상 임상시험을 중단했습니다. 임상시험 참가자 중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심각한 질환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서 백신이 후기 단계 임상시험에 있는 세 회사 중 하나로 현재 3상 임상시험을 영국과 미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질환이 발생한 사람은 영국에서 진행된 2상 임상시험 참가자로 척수 염증성 증후군인 횡단성 척수염으로 밝혀졌으며 이 증후군이 백신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백신 임상시험도 잠정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성명서에서 안전한 검토를 위해 자발적으로 시험을 잠정 중단했다고 말하며 설명할 수 없는 잠재적인 질병의 가능성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통상적인 조치로 조사하는 동안 임상시험의 무결성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8일 모더나와 화이저, 존슨앤존스 등 다른 8개 백신 제조업체와 함께 높은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공동 서약에 서명했으며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에 대해 조기 정부 승인을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약했습니다.
프란시스 콜린스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은 9일 상원위원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단 한 건의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에 따른 임상시험 중단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며 어떤 대규모 시험에서도 분명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학 전문지 스탯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시험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고 밝히며 이전 중단은 한 참가자에게 신경증 증상이 나타났으나 백신 접종과는 연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온라인이나 소셜 미디어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법이나 예방법에 대한 글들을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서 CDC가 강조하는 10가지 주의사항까지 유통되고 있습니다. 물론 CDC는 이런 사항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한다는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면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래나 콧물이 나오면 코로나가 아니라 감기다. CDC 홈페이지에 나오는 코로나 증상에는 열과 기침, 숨가쁨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래는 없고 열, 피로감, 마른 기침, 코막힘, 콧물, 설사 등을 증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확진자 중에 상당수가 기침, 발열 외에 가래와 콧물 증상도 보이고 있어 특정 증상 여부만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26도 정도의 온도에 노출되면 죽는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온도와 날씨,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 확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기엔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나 싱가포르 등 한낮 온도가 30도 가까이 되는 곳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를 한번 보실까요? 식초나 소금물로 가글 하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 소금물 가글은 목이 아픈 증상이 있을 때 가글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있지만 예방을 위한 조치는 아닙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자, 유기농 섬유질 섭취를 많이 하자 등도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김치, 마늘, 양파 등도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코로나19가 예방되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철제품에 닿으면 12시간 생존이 된다. CDC와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양한 표면에서 수시간에서 며칠까지 생존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표면의 종류와 온도, 습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이나 천에서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생존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지만 CDC는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하게 지내는 경우 환자들의 의복을 만질 때 장갑을 끼고 세제를 사용하고 꼭 건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만 의사가 코로나19 자가진단법이란 글도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글을 보면 짜임새가 있어서 모두 사실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10초 숨참기가 가능하면 폐섬유화가 없다. 10초 숨참기가 가능하면 폐섬유화가 없어 코로나19 감염이 아니다라는 내용인데요. 현재까지 의학적 판단을 종합해보면 폐섬유화는 보통 중증 폐렴 환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 일부만이 겪는 후유증이고 폐렴이 있다고 해서 폐섬유화가 모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폐섬유화가 있는지 없는지만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비타민C 섭취로 코로나19를 치료한다. 한 유튜버가 해외 비타민 분야 전문가와 주고받은 내용이 확산되면서 비타민C 사재기로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내용에는 비타민C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바이러스가 크게 둔화되거나 증상이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CDC와 WHO는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권장하는 항바이러스 치료법과 의약품이 없다고 꾸준히 밝혀오고 있습니다. 설령 비타민C를 섭취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해가 되진 않고 전반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자체를 막아준다거나 치료를 해준다는 이런 정보들은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6피트 거리를 안 지키면 400불 벌금을 낸다. 란 내용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통해 한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는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권고 사항일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관련된 거짓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정보는 대부분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정보에 기대지 말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현재 예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